나는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다는 것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관찰자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한 물리학 이론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이중슬릿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관찰하는 순간 입자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행을 가서도 카메라 액정을 통해서만 풍경을 바라본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디지털 화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관찰일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다. 망막에서 받아들인 빛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고 여기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 상태, 주의 집중도, 감정 상태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직접적인 시각 경험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뇌에서 완전히 다르게 처리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풍경을 볼 때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반면 화면을 통해 볼 때는 제한된 영역만 활성화되어 편평하고 단조로운 경험만 남는다. 나는 왜 직접 보지 않는가? 카메라 프레임 안에 풍경을 가두어 놓고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다. 물질의 상을 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형상의 개념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결국 전자기파의 특정 주파수다.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이 좁은 스펙트럼을 통해 우리는 물질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최신 양자 물리학 연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제시한다. 우리가 본다고 여기는 순간 관찰되는 대상의 양자 상태가 붕괴하면서 특정한 현실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즉, 보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의 의식적 관찰이 우주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카메라 액정을 통해 보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선명도나 색감의 문제가 아니다. 의식과 우주의 상호작용 여부의 차이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의 뇌는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해마와 전두엽이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장기 기억은 오감을 통한 직접 경험에서만 온전히 형성된다. 카메라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한 간접 경험은 표면적 기억만 남길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행지의 실제 모습일까? 아니면 카메라 액정에 나타난 2차원적 이미지일까? 내 뇌에 저장된 것은 진정한 경험일까? 아니면 디지털 복사본일까? 좋은 풍경을 눈으로 보라는 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식 확장의 방법이다. 직접적인 시각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해당 공간의 에너지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양자장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이유는 그 공간의 조화로운 진동이 우리의 뇌파와 공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에너지 교환은 직접적인 시각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은 빛의 정보만 기록할 뿐이다. 그 공간의 진동 에너지, 자기장의 변화, 공기의 움직임 같은 미세한 정보들은 모두 손실된다. 우리가 디지털 화면을 통해 받는 것은 실제 경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인간과 만물의 관계성을 이해하려면 이 에너지 차원의 상호작용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다.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정보를 주고받는 열린 시스템이다. 그런데 디지털 매체가 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있다.
관찰자 효과를 일상에 적용해보자. 내가 어떤 대상을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관찰할 때 그 대상과 나 사이에는 양자적 얽힘이 발생한다. 이것은 물리학적 현실이다. 의식적 관찰을 통해 우리는 관찰 대상과 정보적으로 연결된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시각적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정보 구조와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뇌에는 해당 공간의 에너지 패턴이 신경망 형태로 기록된다. 메모리 카드가 아닌 뇌에 기록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디지털 저장 장치는 빛의 강도와 색상 정보만 보존한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공간의 총체적 정보를 다차원적으로 저장한다. 온도, 습도, 공기의 움직임, 소리, 냄새,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과 의식 상태까지 모두 통합된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통합적 기억은 나중에 단순한 회상을 넘어 의식 확장의 도구가 된다. 아름다운 풍경의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순간의 평안함과 조화로움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공간을 뇌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카메라 액정만 바라보는가? 실제로는 보지 않으면서 본다고 착각하는가? 이것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인식 오류다. 매개체를 통한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다. 직접 관찰할 때는 내 의식이 관찰 대상과 직접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볼 때는 카메라의 센서가 먼저 상호작용하고 나는 그 결과물만 보게 된다. 이때 관찰자 효과는 카메라에 의해 이미 발생한 후다. 즉,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것은 이미 결정된 현실을 보는 것이다. 내 의식이 현실 창조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매체의 근본적 한계다. 보는 것과 우주 에너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해보자.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 에너지, 즉 양자 진공의 영점 에너지는 우주 공간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시각 시스템은 이 배경 에너지와도 상호작용한다. 특히 자연 환경에서는 이런 에너지 교환이 더욱 활발하다. 나무, 물, 바위, 하늘 같은 자연 요소들은 각각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에너지 패턴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자연 풍경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다. 단순히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뇌파가 자연의 리듬과 동조되면서 생기는 생리적 변화다. 뇌파 측정 시험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교환은 직접적인 시각 접촉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카메라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면은 특정 주파수의 인공빛만 방출할 뿐 자연의 복합적인 에너지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다. 의식과 물질, 세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가 보여주듯 관찰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관찰 대상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것을 일상적 경험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풍경을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그 풍경과 양자적으로 얽히게 된다. 그 순간 우리의 의식 상태가 해당 공간의 에너지 패턴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 공간의 에너지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이런 상호작용은 매우 미묘하지만 실제적이다. 명상가들이나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양자적 연결이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 경험으로는 분명히 실제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먼저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한다. 매개체 없이 직접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의식적 관찰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대상과의 연결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좋은 풍경을 볼 때는 이런 의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최소 몇 분 이상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공간의 에너지와 동조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그냥 예쁜 풍경으로만 보이던 것이 점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느껴진다. 나무들의 호흡, 바람의 리듬, 빛의 변화 같은 미세한 움직임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과 만물의 관계성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진동하는 존재다. 의식적 관찰을 통해 이런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를 이런 직접적 경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모든 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여행을 가서도 카메라 액정만 바라보게 만든다. 이것은 의식의 퇴화를 의미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인 감각 경험이 줄어들수록 뇌의 해당 영역이 위축된다고 한다. 특히 시각 피질과 연결된 기억 및 감정 처리 영역들이 약화된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점점 단조롭고 평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적 손실만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인류는 물질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 큰 차원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의식적 관찰을 통해 직접적 경험을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식 능력이 확장된다.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물질 너머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의식 진화의 방향이다. 시공간을 뇌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공간의 에너지 정보를 의식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는 나중에 의식 확장과 영적 성장의 자료가 된다. 실제로 명상 수행자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험을 명상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기억 속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평안함과 조화로움을 다시 경험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풍경을 직접 보면서 의식 차원에서 깊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사진은 그저 시각적 자극만 제공할 뿐 그때의 의식 상태나 에너지 경험을 재현하지 못한다. 진정한 기억은 온몸으로, 온 의식으로 경험할 때만 형성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무언가를 볼 때 먼저 카메라를 꺼내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대신 직접 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마음을 열고 대상과의 연결을 의도하면서 보아야 한다. 특히 자연 풍경을 볼 때는 이런 의식적 관찰이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공간의 에너지와 동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확장된다. 일상에서도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감정 상태, 공간의 분위기, 자연의 리듬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물질과 의식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된다.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의식과 물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다. 의식적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이 연속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의 실질적 의미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참여자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진다. 의식적으로 보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보면 평면적이고 단조로운 현실만 경험하게 된다. 카메라 액정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무의식적 관찰의 전형이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 경험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식적 관찰을 통해 우주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니다. 의식 진화의 방향 설정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물질주의의 함정에 갇힌 채 살 것인지, 아니면 우주 의식과 연결된 존재로 진화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우주는 의식과 물질이 하나로 통합된 총체적 시스템이라는 것.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의식적 관찰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과학적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접 경험해야 한다. 의식적 관찰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론이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 좋은 풍경을 만났을 때 카메라를 꺼내지 말고 그냥 보자. 마음을 열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그 공간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다. 뭔가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의식적으로 관찰한 경험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해진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장 장치는 정보를 고정시킨다. 하지만 뇌는 정보를 살아있게 만든다. 새로운 경험과 연결시키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 성장의 자료로 활용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런 살아있는 기록이다. 단순한 정보 축적이 아니라 의식 확장의 재료가 되는 경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 관찰이 필수다. 그런데 의식적 관찰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음이 산만해지고 다른 생각들이 끼어든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산만해져도 다시 대상으로 주의를 돌리면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집중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갑자기 대상과 자신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때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직접 체험한다. 의식과 현실이 하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인간과 만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 경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본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존재로 본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환경을 보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 노력한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적 충동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 의식적 관찰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단의식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인류 전체의 의식 수준이 상승한다. 양자역학의 비국 소성 원리에 따르면 한 곳에서 일어난 의식의 변화는 즉시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의식 확장이 인류 전체의 진화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의식적 관찰의 궁극적 의미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진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주의식과 연결되어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카메라 액정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대상과의 연결을 의도하면서 볼 것이다. 특히 자연 풍경을 만날 때는 이런 의식적 관찰을 실천할 것이다. 그 공간의 에너지와 동조되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는 점차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 인류의 의식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관찰자 요가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정말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가? 내가 보는 방식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의식적 관찰을 통해 우주와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